예,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이제 초보자분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 그리고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하고 있다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코스닥이 끔찍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 이제 최종 1차적인 지지선이 박살나고 올라왔을 때였어요. 박살나고 올라왔을 때가 이제 심리가 다시 전향이 되거든요. 박살나고 올라온 시점부터 심리가 바닥인가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가 또 어제 한번 또 깨지고 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 2차적인 그 하락 범위인 650까지도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기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배우셨겠지만 예측 불허의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예측 불허의 시장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조건 심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아무 관심이 없다가 정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일에.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난 전혀 관심이 없던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나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 허니버터칩 사건이 있었죠. 과자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허니버터칩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뭐 없어서 못 판다 이러니까 갑자기 막 중고나라에서 막 거래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상황. 설명도 안 되고. 누가 허니버터칩이 대박 날 줄 알았겠습니까? 만든 사람도 아마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만들 사람이 대박 날 줄 알았으면 공장을 더 크게 졌겠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이 돼버렸는데, 그게 참 이상하게 대세가 돼서 흘러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주식이 그거랑 똑같아요. 주식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전혀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폭락장이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매도의 심리를 갖게 되어버리는 게 이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허라는 게 없지 않아 맞는 말이에요. 없지 않아. 특히 저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라고 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이거야말로 이제 외인들의 자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르르 됩니다. 외인들이 좀 빠진다. 그러면 나도 빠질까? 빠졌어요. 근데 모르던 사람들은 그거 보니까 그럼 나도 빠져야지, 또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반영되는 게 이 코스닥입니다. 개별 종목들은 또 그렇진 않거든요. 개별 종목들은 그래도 세력주들은 올라갈 땐 올라가 주거든요. 오늘도 오르는 종목들은 늘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주식이라는 건 결국 심리에 의해서 이 오르고 내리는 것의 좌우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 심리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입장이면 지금 하락장을 겪는 것도 좋은 공부가 돼요. 애초에 더러운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제가 좀 저급한 표현 썼지만 왜 더럽다라고 하냐면, 너무 좋은 것만 보고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성공하고 잘하면은 나중에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주식하는데 여러분들이 100만 원으로 했는데 막 10% 20% 수익 나서 막 돈을 벌었어요. 10만 원 20만 원. 그럼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이게 1000만 원이었으면 어떨까? 내가 지금 500 정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을 갖고 오게 돼. 정말 자연스럽게 갖고 오게 돼.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넣어요. 그냥 계좌에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성공하면. 거기서 이제 우쭐댑니다. 사람이. 거기서 우쭐대기 시작하면서 장이 좋으면 수익을 같이 가져가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런 하락장을 겪게 되면은 그 모든 돈들이 다 박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 코스닥에 대한 영향권을 이 몸으로 느끼는 게 되게 좋은 공부가 됩니다. 정말 좋은 공부가 돼요. 여기서 이제 두 분류가 나눠져요. 두 분류가. 하나는 주식은 할 게 못 된다라는 분류가 나눠지고, 또 하나는 이제 극소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이 영향을 받는 거구나, 시장이 수익을 주는 거구나라는 이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두 분류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저도 항상 느끼고 있는 건데 가끔은 잊어요. 가끔은 이제 개별 종목이 이제 그 장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횡보장은 그래요. 횡보. 자, 횡보장이라는 건 옆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그냥. 이럴 때도 뭐 좋진 않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좋지 않은 거고. 근데 이럴 때는
솔직히 요 정도까지만 돼도 장에 대해서 신경 별로 안 써요. 이 정도까지만 돼도. 왜냐면 테마주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요. 근데 중간중간에 코스피라는 건 그렇게 이제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코스피라는 건 이렇게 급락을 한 번씩 줘요. 이건 트럼프가 그 당선됐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급락을 한 번씩 줍니다. 코스닥이라는 건. 근데 또 오를 때는 아주 기똥차게 몇 달 동안 이제 오를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는 개파락하면서 떨어지고 속도가 더 빨라요.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몇 년 지난 사람들은 이제 알게 돼요. 테마, 재료, 뭐 수급 그런 거를 처음에 집중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에 좀 이르게 되면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수익은 저는 이거를 이제 주식 처음 초반부터 좀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하는데 막 수익 잘 나는 거예요. 근데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수익이라는 건 시장이 주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두 가지 분류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분류. 첫 번째 분류는 주식 이거 할 게 못 되는 거야 도망치는 거. 나가는 거예요. 수익 이제 손실 보고 뭐 본전에서 나가든 아니면 따고 나가든 이거 할 게 못 되는 거 나가는 거. 또 다른 분류는 시장이 수익을 주는 거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나눠지는 거는 이 다음 단계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의 기초를 또 넘어서 이제 중수를 넘어서 주식을 잘하는 입장으로 가게 되려면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들은 그냥 나가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 얻는 것이 없어. 이 사람들은 다음에 주식하면 또 이렇게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나중에 주식도 하고 싶어질 거예요. 예, 싶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 엄청난 중독성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온 이상 다시 나가기 쉽지 않아요. 나갔던 사람 나간 거 아니에요. 잠깐 그냥 떠나가 있는 거지 돌아서 다시 옵니다. 주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시장 분석이라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가 진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분석, 분위기, 그리고 장에 대한 대응법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여기서부터 내공이 쌓이고 이제 레벨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코스닥이라는 거 어떻게 이 성격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얘기하지만 이 코스닥이 수익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 코스닥이 계속 그냥 상승장이잖아요. 그냥 이제 코 올리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돈 넣으면 막 수익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이때 작년 11월, 12월은 좀 하락장이었는데 1월까지 2월까지인가요? 네, 1월까지 이때 돈 많이 번 사람 되게 많아요. 이때. 그리고 이때 장담하는데 이때 주식 자기가 소질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자아도취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때. 그게 다 박살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시황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시장 상황이라는 것을 꼭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분위기 파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강의도 몇 개 올렸습니다. 코스닥이 죽는 신호, 그리고 코스닥이 살아나는 신호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주식을 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코스닥이 폭락하면 차트를 만들어내는데 코스닥이 일조합니다. 제일 크게. 코스닥이 제일 일조예요. 이 차트 만들어가는 거를. 근데 코스닥이 정말 그 횡보만 한다. 차라리. 그러면은 차트가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차트의 이론대로 흘러가요. 매집을 했어요. 눌렀어요. 지지 잡고 올라갑니다. 슈팅. 이거는 코스닥이 옆으로만 가도 제가 볼 땐 80% 이상이에요. 80% 이상은 이런 이론대로 가요. 그래서 이론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론이 다 박살나요. 매매 기법이나 이론이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통해요. 하나도는 아니다. 통해요. 단단 통해요. 근데 거의 안 통해요. 스윙이나 좀 일주일 이상 보유하는 이런 매매 기법들은 많이 안 통해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안 통할까? 시장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장이 횡보만 하면 최소한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저는 솔직히 올라가지는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예. 왜냐면 올라가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박살나니까. 옆으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럴 리는 없죠. 아무튼 자, 옆으로만 가게 돼도 시장 차트 분석이라는 게 이론대로 먹혀요. 정말 먹혀요. 지지선 잡아주고 내리지 않는 최종 라인까지 지켜주고. 근데 그게 박살나는 이유는 시장 때문인 겁니다. 시장.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시장의 안정성. 그 다음에 차트 분석입니다. 그 다음이 순서가. 이거를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차트 분석에 절대화시키면은 시장이 박살날 때 여기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멘탈이 흔들립니다. 이해되실 거예요. 좀 한 몇 개월 좀 하신 분들은 제 얘기, 몇 개월도 아니다. 한 1년 정도 하신 분들은 제 얘기가 지금 이해가 될 겁니다. 공감이 확 되실 거예요. 내가 주식 기법을 막 연구하고 차트 공부하는데 박살난다. 멘탈이 나가요. 근데 장이 안 좋으면 그렇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이 안 좋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 차트 공부도 하지만 그 다음 분석해야 될 건 뭐냐면 시황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차트 분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준 거 있잖아요. 2%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음봉이 뜨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그리고 5일선과 11선의 배열이 이루어질 때 대시세 차트가 나온다. 그리고 60선의 각도가 올라가야 된다. 계속적인 상승장으로 가려면 60선, 요 차트상의 60선 초록색이에요. 올라가야 된다. 이게 누가 알려준 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어떻게 연구했을까요? 누가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거 알려준 사람도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주식 강의를 다 받았지만 시황에 대해서 이 주식 코스닥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은 없었어요. 지금 코스닥이 이러면은 좋지 않은 신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직접 체득한 겁니다. 기법을 엄청나게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다르게 해석하면 제가 기법을 정말 많이 연구하고 차트에 대해서 많이 보고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박살나. 어쩔 때는 대충 매매했는데 다 수익 나요. 그때 깨달았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시장이 주는 거다. 그러면은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장이 안정화가 된 시점에서는 차트 분석이 잘 먹혀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제가 말했던 종목 올라가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장이 무난했을 때. 뭐 하락장도 아니고 뭐 심각하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옆으로만 갔을 때 제가 말하는 종목이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장이 옆으로만 가서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다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주식이 또. 분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개념 탑재. 이런 곳이구나, 주식이라는 거. 이런 거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 주식에 대한 환상을 좀 갖고 있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어떤 뭐 절대적인 뭐 어떤 뭐 그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공식. 뭐 솔직히 말하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없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공식이 없는 건 아닌데 확률이죠. 그것도 100%는 아니지만 90% 뭐 이런 건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러분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고 직장인들은 이제 그 실시간적인 대응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에 대한 이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장이 좋지 않아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드릴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시장이라는 거는 계속 박살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장은 계속 박살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박살나지 않고 다시 이제 올라갈 때 그때부터 매매하면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뭐랄까요? 시장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코스닥 상황을 보지 않고 매매하는 고수가 있다. 다 뻥이에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건 뻥이에요, 뻥. 사기꾼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정하세요.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지 않고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생략하고 어떤 뭐 그냥 표면적인 얘기만 한다. 종목에 대한 얘기만 하고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경험을 하셨을 거라 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이런 생각을 전 갖고 있었지만 주식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오니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정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 시장에 대한 현실, 이 주식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마 지금 주식 그만두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제. 이게 할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만 하다가 뭐 어설프게 됐다가 안 좋으니까 나가는 요런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대응 방법에서 더 배워야 되는 거고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안 하면 안 되죠. 지금 시점에서 올라가는 종목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지금 서정기전도 그렇고 자, NK물산도 그렇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점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해봐야죠.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일까? 제가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번은 힘을 이미 줬던 애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없는 애들.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락장에서는 이 두 가지 애들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데이터와 통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죠. 주식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공부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설프게 그냥 좀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수익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슈퍼개미들이 괜히 있겠습니까? 그죠? 네, 돈 버는 애들이 괜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점을 갖고 다시 한번 접근하는 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진짜로 주식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뭐 나쁜 건 또 아니에요. 지금 심리가 꺾여서 그러는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아쉽다 이거죠. 이미 뭐 데드 신호는 예측도 할 수 있어요. 예, 이 코스닥이라는 거는 데드 신호라는 게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고 오늘은 좀 개념 강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개념 강의였고 이 개념을 잘 탑재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발전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